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재판 중계 상황들을 여러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를 했던 한덕수 재판에 그 판사 출신이 이상민 그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증인 선서를 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런 증인 개인적으로 처음인데 변호사인 정구성 변호사님도 처음입니까? 심지어 이진관 재판장님도 처음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선서 거부가 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언 거부는 보장이 돼 있고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는 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선서를 안 할. 그런데 선서를 거부한다는 건 이 재판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라서 네. 사실 재판장과 척을 지는 거라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조문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처음 봤습니다. 야, 네. 근데 이제 그 증인 선서를 안 하니까 이진관 부장판사 강단 있게 과태료 50만 원을 때렸는데 네.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일상에서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재판장이 뭔가 증인을 벌하기에는 너무 작은 돈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조문이고 이게 왜 50만 원밖에 안 하지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개정이 1973년도에 되고 단 한 번도 금액에 대한 변경이 없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당시 짜장면 가격이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큰 돈이네. 최근에 이제 시세에 따라서 짜장면 1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네.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당시 느낌이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장이 엄벌을 내려서 이게 선서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엄단하는 느낌의 금액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정이 안 됨에 따라서 약간 이 정도야 뭐라는 그치. 금액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 정도도 못 내겠다고 항소한 거 아니에요? 항고를 했죠. 항고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여하간 이제 사실은 그 물가 수준을 반영을 해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징벌일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 희석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 증인 선서 거부 같은 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재판 받아보면 누가 어떻게 판사 앞에서 감히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해. 왜냐면 거부하는 건 행위 자체가 이미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들이 뭐라 그러지?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여기까지 간 건가? 밑바닥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재판장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증인신문 똑같은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 이제 소속 변호사님께서 이제 속기를 빨리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노트북으로 심지어 그 키스킨까지 써서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메모를 조용하게 메모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재판장님께서 약간 거슬렸나 봐요. 변호인 그거 꼭 그렇게 쳐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자마자 네. 저희 소속 변호사님 바로 닫고 메모장을 꺼내서 이 정도로 거의 주상전화와 같은 위험을 가진 심리 경호를 하는데. 왜냐면 저희 의뢰인의 명주 잡고 있는 그치. 사람이 재판장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여기서 갑자기 선서로 거부하겠습니다. 이러면 약간 고개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자기가 그 법원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법원 가족이라고. 법원 가족 출신인 나를 감히 이렇게 네가 홀대하느냐 이렇게 홀대하느냐라는 약간의 무언의 항의가 아니었을까. 심지어 나보다 좀 더 가담했던 박성재는 구속도 영장도 기각했는데 왜 나만 구속했고 증인으로 안 나온다니까 뭐 부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항의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아니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벌어진 수사나 재판을 보면은 대체로 아는 사람이 더한 것 같다. 법조인 출신들이 더하면 더했지 일반인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조문들은 전 사실은 이번에 감치나 이번에 그 과태료 같은 것도 정말 오랜만에 찾아봤고 심지어 감치 규정은 제가 양육비 이행 안 하는 배드파파들한테는 네네. 가끔 나오긴 해요. 예. 근데 이게 형사 재판에서는 제가 이런 그 비유를 많이 쓰는데 드래곤 같은 존재였습니다. 드래곤. 그러니까 모든 서적에 동서양에 다 있다곤 하는데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 약간 전설적인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재판장의 권위가 형사 재판에서는 특히나 좀 잘 먹히는 데기 때문에 감치하겠습니다란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수그려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변호인이다 보니까 가끔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재판장님한테 제일 세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속기에 남겨주세요. 이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가 네. 재판부의 권위에 대응하는 방법인데 가장 센 대응 방법인데 속기에 남겨달라고 난 이거 항소심에 가서 이거 불공정한 재판했다고 다툴 거야 라는 것에 약간 어필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하도 갑자기 이제 의뢰인이 제 손을 꽉 잡기 시작하죠. 괜찮겠어요? 예. 근데 법꾸라지라는 말도 너무 우회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다 법을 전공하고 평생 법으로 맞아요. 공부한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야만인 같고 약간 막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가 없나? 되게 좀 굴욕적이었어요. 맞아요. 패스트 법 다 트랙 지키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요. 거기 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판사고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판사고 또 거기도 딱 선후배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안 내는 거잖아요. 400만 원, 499만 원으로 하지 왜? 더 얄밉게. 진짜 너무 그렇게 속보이잖아요, 그 정도는 봐주고 또. 싶었으면은 499만 아니 그냥 501만 원으로 하지 그랬어. 그냥 뭐하는 그게 더 나을 뻔했지 지금 보니까. 내가 로스쿨의 네. 교수님들이 왜 교무 열심히 해서 판검사대라고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다 빠져나갈 수 있구나. 네, 야, 아무튼 이거 간에 한마디만 하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내가 할 말이 없네.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좀 안 보게끔 판검사 여러분들께서 잘해주시길 바라고, 그 조국혁신당이 이번 주 일요일에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여는데 당대표 후보는 조국 후보 1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인 것이고 최고위원 투표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자강론으로 치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그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되면 지방선거 기획단을 바로 꾸리고 인재 영입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변호관님은? 그래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일단 당을 좀 수습하는 게 제일 큰 그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조국 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근데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안 좋은 일로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조국혁신당이 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당선자들을 배출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과연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생사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친 당이잖아요.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조국혁신당으로 남을지 아니면 또 다른 당으로 뭐 이 황고 탈퇴를 할지 어떨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정당으로 가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있었지만 지금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제가 볼 때 좀 그런 식의 돌파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의 힘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진보성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조국 대표가 조국 후보가 지금 후보가 당 대표가 잘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출마의 병 같은 걸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혁신당은 머뭇거리는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민주당과는 다르다. 검찰 개혁 같은 게 훨씬 더 선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다르다. 그러면서 뭔가도 이제 중간항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관측할 때는 이 도전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데 그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 뭔가 득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피해자 서사 외에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적이라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해낸 게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게 저는 떠오르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세빙선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뭐였습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역학구도상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좀 자신들의 좀 실력을 좀 보여서 뭐 법안을 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자들을 비추는 법안을 하든 아니 진보적인 포지션을 잡아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루는 것을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민주당이랑 달라요. 대선 때 저희가 협조했으니까 지방선거 때 저희 득세하게 해주세요라는 서사와 그리고 조국 개인의 피해자 서사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뽑아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대표가 혹시라도 되신다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하시고 좀 내실을 좀 다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오유대 씨가 이제 역시 속보에 빠르신 분입니다. 법원이 그 감치 김용현 변호인 유튜브에서 재판장 욕설을 했는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이하상 이렇게. 씨 지금. 아마도 이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날뛰었다가 정말로 이제 큰일 다. 법원에 찍히면 이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정말로 이게 지금 답 쉽지 노답이거든요. 원래는 지금. 저런 걸 네. 당하면 사실 검사들이 그랬잖아요. 항소 포기를 했을 때 우리 검찰이 모욕당한 것 같다면서 분연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초임 검사들부터. 사실은 저런 거 당했을 때 코트넷이 불탔어야 돼요.
초임 판사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까지 나서갖고 사실 비판을 했어야 되고 사실 저는 오히려 조이데 코트가 이번에는 진짜 입장을 발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법적 조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요? 고소고발이겠죠. 고소하겠다. 이게 심각한 모욕에 네, 해당하기 모욕에 때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이 이제 이 사람을 거부하는. 그렇게 법원일지 이진관 재판장 개인일지는 당사자가 모르겠어요. 해야겠지. 아, 근데 아마 이진관 이제 재판관이요? 법원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네. 일단 기소만 하세요. 빨리빨리 갑니다. 판사랑 변호사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더 보이거든요,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네. 감치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치 네. 재판을 했는데 어. 감치 명령이 떨어졌는데 신분을 안 밝혀가지고 감치가 안 됐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주민번호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확 돌았지 지금. 그리고 사실은. 감치 재판을 하면 그거는 신원 특정 너무 1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사실조회 보내보면 되는 거라서 네. 사실 이거는 날아간 게 아니라 정지된 겁니다. 아 그렇게 정지가 네. 됐는데. 아, 네. 그렇지. 네, 정지가 남아 된 건-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는 거죠. 보니까. 감치 네. 재판 아니 하다못해 감치 재판을 했는데 변호사가 그런 식의 대처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정진을 해놨고 감치를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모욕을. 사실 거기는 약간 느끼시지. 입법적인 공백이 살짝 있어요.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그런 신상으로도 특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국회 그 법에는 약간 규칙에는 살짝 이거는 주민등록까지 특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만큼 약간의 여지가 남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걸 파고든 것 같은데 사실 감치 재판이 열리면 이걸 확인하는 거는 너무 이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윈윈일 거예요. 아마 감치는 될 것 같은데 윈윈인 게 맞아. 자기네들이 잡혀가면 변호인 조롱 못 받았다고 해서 김용현 재판 미룰 거고 예. 또 그렇지,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리고 네. 그분들은 감치 갔다 나오면 마치 별다른 것을 개선 장군처럼 나와갖고 마치 그 윤석열 구속치소 때 나온 것처럼 막 와 내가 이렇게 법원에 탄압을 싫어, 받았다 진짜. 내가 예. 이재명 정부에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또 그 유튜브 그러네. 장사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추워졌을 때 들어가시는 건 이득이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조국혁 씨나 얘기하다가 네. 매들 못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박은정 의원 우리 같이 방송해 보셨죠. 네. 그 조국혁 씨나 박은정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오인혜 씨는 강하죠. 강하고 명료하고 명료하고. 정말 사안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조국혁 신당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가 그래도 꽤 많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오인혜 씨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국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인 인지도가 정당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당 대표를 뽑고 정비를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네. 조국과 박은정이 좀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를 목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입법을 하든 뭐라든 간에 그렇게 사실은 저명하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당에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데 최근에 우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은정 의원은 매불쇼 같은 큰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 다니면서 그 선거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둘이 모이면 국민들도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왔는데 네. 검찰이 항소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1200명 넘게 투표해 주셨고 항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98%, 항소할 필요 없다는 2%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오인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보를 통해서 이진관 판사님이 이 화상 같은 이화상 변호사를 꼭 혼내줬으면 좋겠고 댓글에 오윤의 조국당 지지 선언했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교영 혁신당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잘하면 거기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저희가 방송에서 그게 기자 책임이야. 아니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거는 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지 네. 특정인에 대한 선호를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지지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조국혁신당 아끼면 안 되나? 민주당도 아끼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도 그러니까 범 여건이니까요. 또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민감하게. 다양한 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민주당이 지금 등치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막 일을 엄청 지금 빠르게 잘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건강한 당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오인혜 씨 혹시 뭐 조국 후보가 대표가 된 다음에 네. 뭐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오인혜 씨한테 이번에 강서구청장 좀 나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저는 그런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전 속물이기 때문에 청문회 나가는 순간 아니 구청장은 청문회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고민해봐요. 저는 청문회가 없으면 됩니다. 안아줘 해줘요. 알겠습니다.